안녕하세요.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입니다.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수 같은 경우에 1월달 CPI 발표를 앞두고 진행된 10년물 미국 국채금리에서 이 강한 수요가 확인이 되며 장기물 국채 수익률이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지며 대형 기술주들이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상승하는 좋은 모습으로 끝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게 완벽하게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아직 안심하면서 볼 단계는 아닌 게 지금 공격적인 긴축의 우려가 지속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지금 현재 지난주 발표된 1월 고용 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웃돌며 탄탄한 고용 개선세를 나타낸 가운데 1월 CPI가 호조를 보일 경우에 공격적인 긴축 우려가 더욱 커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계속 보여지고 있기 때문이죠.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3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이미 100%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뭘 봐야 되냐? 이제 25bp를 올릴 것이냐, 50bp를 올릴 것이냐, 요게 조금 나눠져 있다. 그러니까 조금 올릴 것이냐, 많이 올릴 것이냐, 요걸 지금 봐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것인데, 지금 50bp를 올릴 가능성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25bp만 올라갔으면 좋겠다. 요걸 좀 감안하면서 시장을 지켜봐야 되겠죠. 만약에 50bp 올라가면 지금 이렇게 반등하는 것들도 확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25bp로 끝나줬으면 좋겠다. 요거 말씀드리고요.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0.34% 상승 마감하였고 채권은 혼조, 달러는 약세, 금은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뉴스를 통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자면 지금 미국 12월 도매 재고가 2.2% 상승했다라고 하는데 월가 예상보다는 소폭 상회했다라고 하니까 이러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고 자, 그리고 지금 시장이 우크라이나 리스크를 간과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게 전쟁이 정말 터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유가가 120달러를 넘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에서 여기서 피해를 입는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항공이나 몇몇 기업들이 딱 떠오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으면 굳이 그런 회사들에 투자를 할 필요가 있을까? 조심하면서 보면 좋겠고요. 지금 애틀란타 연은 총재가 금리 인상 올해 3회에서 3차례, 3, 4회 정도 예상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5bp, 50bp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뭐가 좋을지는 시장을 봐가면서 이제 앞으로 내놓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결국에는 CPI랑 고용이 주된 요인이 될 것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나오는 지표들은 계속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미국에서 마스크 의무화 해제가 확산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몇몇 주에서부터 벌써부터 마스크 의무화가 해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그 지역에서 괜찮은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은 다른 지역들로도 이 확산이 될 거란 말이죠. 이러한 영향은 해외로도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미국에서 리오프닝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보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이 지수가 안 좋다 보니까 주가 역시도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에서 주가를 지키기 위해서 주주 환원의 의지를 보이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이라던가 뭐 소각이라든가 뭐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주가 방어를 하려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간단한 예시로 뭐 미래에셋 증권이라든가 몇몇 증권사들에서 좀 자사주 매입하는 그런 모습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데 이외에 다른 기업들 역시도 이런 비슷한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이재명 후보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할 것이냐라는 의문이 계속해서 시장에 떠오르고 있는데 이 관련주들 갖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단일화 하면은 안철수 관련주들이 쭉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감안하시면서 이런 뉴스도 있구나 체크하시면서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자, 개별 종목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이 아침에 시장 정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도록 이런 식으로 텔레그램 공부방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한 지 3주도 안 됐는데 벌써 70분이 넘는 분이 들어오셔갖고 이러한 자료들을 계속해서 봐주고 계시죠. 그래서 같이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뭐 수급도 있고 뭐 공부할 내용들도 있고 뉴스도 있고 같이 봐주시면
뭐 좋을 것 같습니다. 리딩하는 채널이 절대 아니고요. 같이 이제 실력을 키우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공부 채널이니까 오셔가지고 니즈 있으신 분들은 같이 공부하면서 실력 키워나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 텔레그램 링크는 커뮤니티 탭에 있다라 말씀드리며 개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한국 BNC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국 BNC 같은 경우에 현재 이 61선을 못 들어주는 거 이거 왜 그럴까 생각을 하면서 계속 보게 만들고 있는데, 근데 이 몇 주 동안 61선을 못 뚫고 있잖아요. 일단 알던 내용이긴 한데 뉴스 한번 먼저 보자면 한국 BNC 안트로키노놀 오미크론 델타 변이에 효과적이다. 한국 BNC 같은 경우에는 이 안트로키노놀의 판권을 뭐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같은 이 동유럽 쪽 그리고 한국의 판권을 현재 보유하고 있죠. 그리고 물건을 받아서 판매하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직접 생산 공장을 설립해가지고 이 판매를 해 순이익을 좀 높이려는 이러한 모습 또한 이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건 알던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잊지 말고 그냥 기억하자라는 개념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임상 결과 같은 경우에는 3월 말에서 4월 중순에 결과 보고서와 함께 공개를 한다라고 하고, 여기서 이제 좋은 내용이 나오면은 FDA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 3월 달부터의 그 기대감이 좀 피크가 되어주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출시가 된다라고 했을 때 현재 시장을 잡고 있는 화이자랑 비교를 했을 때 어떤 강점이 있느냐 물어본다면 안트로키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용한 지 굉장히 오래된 약이에요. 하다 보니까 안정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신약이 아니에요, 이게. 그냥 용처만 바꿔갖고 다시 임상을 진행을 하는 그런 약품이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뭐 효과도 괜찮겠다. 화이자랑 비교를 했을 때 보다 더 안정성이 검증된 약품으로 사람들이 손이 더 가지 않을까요? 하다 보니까 시장의 파이를 분명히 어느 정도는 차지할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매출은 따라올 것이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 회사가 이 판권을 갖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뭐 러시아나 이런 지역이잖아요. 자, 근데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과 굉장히 대립각을 세게 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화이자는 미국의 대표적인 제약회사죠. 물론 대체제가 없다라고 하면 러시아가 수입을 해오겠지만 친미 나라긴 하지만 대만에서 나온 약품이 있네. 어? 야, 이왕이면 그래도 미국과 동맹이나 마찬가지인 대만이긴 하지만 미국 제품보다는 대만 제품을 쓰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요거보다는 요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 당연히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매출 역시도 좀 따라와주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네요. 이 이후에도 각 국가별로 이제 임상을 진행을 해야 되긴 하지만, 근데 미국이 허가를 떨어뜨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쉽게 통과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수급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한국 BNC의 수급을 보자면 최근에 그렇게 좋은 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주목을 해보고 싶은 부분이 뭐냐 하면 이거 매수한 거 아직 안 팔았죠? 그죠? 그리고 기관 역시도 요때 산 거 좀 팔긴 했는데 이 투신 역시도 요때 산 거를 조금 팔긴 했는데 근데 그 이전에 매수를 잡아놓은 걸 생각을 해보면은 아직 안 팔았어요, 여러분. 요런 자리들도 그렇고 투신에서도 요런 자리들도 그렇고 아직 이거 사놓은 거 안 팔았다란 말입니다. 요 가격대를 비교를 해본다면 매수가 들어온 자리들이 요런 자리들이거든요. 딱 지금 위치예요. 근데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있는 이러한 자리도 있었는데 여기서 안 팔았습니다. 야, 지금 위치에서도 안 파는 모습 보여주면은 이 이상을 노려보는 거 아니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저는 이 기관이나 외국인이 이렇게까지 꾸준하게 사는 종목들 그리고 사놓은 흔적이 있는 자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체크를 해보면 항상 생각을 하는 게 왜 여기서 샀을까? 당연히 돈 더 벌려고 사는 건데 수익 실현이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는데 왜 안 팔았을까? 더 높은 자리를 생각하니까. 그리고 심지어 최근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도 많이 잠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향후에 다시금 이제 수급만 조금 더 들어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전에 쌓아놓던 물량들과 함께 터트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고
자, 이제 차트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왜 계속 여기서 이제 61선, 61선 강조를 하냐면, 이 모양이 나올 때 가장 많은 상승이 보여지곤 하거든요. 자, 여기서 21선 쌍바닥, 한 달짜리가 쌍바닥이 나오고, 한 분기, 61선이 딱 뚫어주면은 올라가주는 모습이 보여지죠. 그러면 한 달짜리 추세랑 한 분기짜리 추세가 같이 우상향으로 시작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한 분기짜리가 움직이는데 이전 고점 한 번 정도는 뚫어주려는 시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61선 돌파가 이 종목의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지라인 한번 보자면 물론 지금 여기 상황에서 이 아래로 안 떨어지는 게 제일 좋아요. 11선. 근데 떨어졌으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긴 한데 그래도 일단 현 북은 여기 지지라인 만약에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21선부터 먼저 우선적으로 뚫어주는 거 생각하고요. 만약에 돌파 못해주고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241선 부근까지는 우선적으로 지켜봐도 될 것 같다. 이걸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지라인은 첫 번째가 여기, 두 번째가 241선이 되겠죠. 그 다음 만약 여기를 지켜준다라고 치자. 그러면 어디를 돌파하면은 좋을 것 같냐? 이제 이걸 꼽아봐야 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요 21선보다는 31선을 주목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유는 이 종목이 과거에 31선 부근을 좀 봤을 때요. 자, 돌파한 다음날 이렇게 강한 양봉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 보여지시죠? 네, 해서 만약에 난 31선에 투자를 진행할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은 물론 가격도 별 차이 안 납니다. 네, 61선이랑 22,600원 여기 돌파하고 들어가는 게 어떨까? 조금 더 위 봐야 되겠죠. 근데 61선과 거기서 거기에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전략 대응 방법을 하나씩 찝어 본다면, 자, 일단 현재 부근 지지를 해준다라는 거, 오케이, 괜찮다. 난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겠다. 240일. 근데 여기 아래까지 떨어진다면 여기서 비중을 들어가야겠죠. 자, 근데 이 자리를 지켜준다는 전제 하에서 만약에 61선을 뚫어줬다. 그럼 31선 부근도 얼핏 뚫어줄 것이거든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는 이 초록색 선 26,700원 부근까지는 이렇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 이 자리에서 초급상으로 봤을 때 수익 실현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투신이나 이런 데서 안 팔았단 말이죠. 그럼 그 이상 생각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올라갔을 때 어느 정도 판다라고 하더라도 남은 물량 조금 이게 다 가다듬어 가지고 그걸로 조금 더 높은 수익을 노려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저 같은 경우 이제 다른 종목 같은 경우에는 뚫어줘야 될 몇 가지 위치들에 대해서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려오곤 했는데 한국 BNC는 딱 그냥 여기만 뚫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뚫는다라고 해서 바로 이렇게 떨어지면은 이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위쪽에서 자리 잡기를 이렇게 성공을 해줘야 돼요. 이거 이렇게 나오면 뭐 팔 이유도 없고 더 이제 올라가는 걸 기대해봐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과거의 특징 중에 하나 31선 돌파하는 모습 보여주면은 다음날 이렇게 양봉 하나씩 더 나오곤 했습니다. 딱 돌파한다라고 해가지고 31선 맞고 떨어지는 거 아니야라는 불안감 때문에 파는 것보다는 웬만하면 하루만 더 기다려갖고 봉 나오는 거 기대하면 좋겠죠. 싹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지금 위치에서 홀딩 61선 돌파하면은 좋다. 이렇게 맞힐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 영상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자, 그리고 텔레그램 공부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같이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 업로드를 통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자,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제 채널 커뮤니티 그쪽에 공부방 링크가 있어요. 그거 통해 갖고 텔레그램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